한 주간 끊임없이 들려오는 핫한 소식들, 그러나 뉴스에서는 다루기 어려웠던 이야기. 여러분과 함께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보는 시간, 여의도 25시 아나운서 신날입니다. 자, 오늘도 프라임경제 노병우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프라임경제 노병우 기자입니다. 네, 3월입니다. 입학 시즌인데요. 조금 있으면 전국에서 봄꽃 축제 소식들로 전국이 들썩일 것 같습니다. 네네. 저 여의도 25시도 설레고 좋은 소식들만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첫 소식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만 학교를 벗어나 각 제왕의 자리는 과연 누가 정해주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봤으면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요. 국내 굴지의 통신사들도 이러한 1위 싸움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지난달 19일 언론 자료 보도를 통해서 KT 같은 경우는 브랜드 가치 평가에서 국내 통신사 1위를 했다고 밝혔고, 네. 바로 다음 날 20일 SKT에서는 이제 국내 통신 분야 브랜드에서 1위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밝혀갖고 나도 1위 너도 1위 우리 모두 1위 뭐 이런 느낌인 상황인 거죠. 네. 지금. 그 기사를 접하고도 아리송한 게 국내 통신사에서 1위를 했다. 제가 보기엔 똑같거든요. 그렇죠. 관심 없는 사람은 뭔 소리야 대체. 네. 뭐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보니까 이제 평가 기관이 다르더라고요. KT 같은 경우는 이제 브랜드 파이낸스가 발표한 2013 통신 브랜드 500위였고, 네. SKT 같은 경우는 인터브랜드에서 발표한 이제 베스트 코리아 브랜드 2014 뭐 이렇게 다른 상황이었던 거죠. 네. 그러면은 소비자 입장에서 어느 기관을 더 신뢰할 수 있나를 놓고 봐야 될까요? 뭐 K파스타 같은 거 보면 세 명의 심사위원이 있는데 셋 다 맞는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준이 다를 뿐이지. 네. 두 평가 기관 모두 이제 글로벌 기준이 ISO 인증을 획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가 신뢰할 수 있는 없네가 아니라 둘 다 신뢰할 수 있지만 그냥 기준이 조금 다른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죠. 공통된 기준도 없고요. 서로 다른 기관을 앞세워 서로 1등이라고 지금 추켜 세우는 꼴인데 이렇게 보면은 두 기업 모두 신뢰도만 떨어지는 셈인 것 같아요. 보니까 이제 KT 같은 경우는 그 브랜드 파이낸스가 그 전 세계 글로벌 통신 브랜드를 관련해서 조사를 한 거고, 네. 그 인터브랜드는 국내 모든 기업을 상대로 한 거라서 많이 다르더라고요. 조사 기간 자체가. 이게 참 애매합니다만 그러면은 KT 입장에서는 이 해석을 수긍할 법한 하지만 SK는 또 여기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이제 SK 입장에서는 뭐 KT 니네는 뭐 유선 무선 통합해서 그룹 차원에서 평가를 받은 거 아니냐. 우리는 뭐 브로드밴드 뭐 많지만 우리는 SKT만 놓고 평가를 받은 거다. 통신사의 이런 자존심 싸움 브랜드 대결은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만, 그렇죠. 요즘 광고도 참 흥미로워요. 네네. 그 KT는 요즘 그 국악천재라고 하는 송소희 씨인가요? 어린 친구. 네네네. 그 친구가 그 왜 아니라오 그래서 광적 LTE 주파수 선전을 하죠. 네네네. 그런가 하면 SKT는 요즘 전국에서 몰라서는 안 될 천송이로 유명한 전지현 씨와 또 이정재 씨가 호흡을 맞춰서 잘생겼다. 두 번을 못 찾겠네. 잘생겼다 송 못 들어보셨어요? 잘생겼다. 들었는데 이거랑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고 연습해온 거 아니에요? 통신사가 이제 영업정지 처분이 결정이 됐죠. 영업정지 처분을 앞두고 막판 호객행위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어쩐지 처벌을 받고도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어 보인다는 데 더욱 우려가 되는데요. 어쨌든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자, 지금 개봉한 영화 중에 또 하나의 약속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지금 영화를 상영하고 있는 상영관이 좀 적어요. 다른 영화에 비해서. 근데도 이제 높은 점유율과 예매율을 기록하고 있고, 네. 뭐 기자 평론가라든지 영화를 본 사람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영화가 회자가 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요,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를 하다가 백혈병으로 사망한 노동자 고 황유미 씨 가족을 모티브로 실제 사건을 재구성한 영화라고 합니다. 그렇죠. 내용 자체가 너무 좀 예민하다 보니까 투자자들도 많이 없고, 보통 영화가 개봉을 하면 기사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인터넷 기사를 보고 맞아. 야 그거 재밌대 어쩔 때 이랬는데 그거 자체가 초반부터 가로막혀 버리니까 홍보에서도 난항을 겪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많이 힘든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결국 외압 때문에 좋은 영화가 빛을 못 보고 있는 셈이다라고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삼성전자가 외압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과 관련된 내용인데 영화사들이 직접 그냥 예민하게 우리가 많이 해봤자 손해를 보겠다. 그럼요. 왜냐면 이제 뭐 영화 관련해서 정관 예매 취소라는 그런 논란도 있고 뭐 스크린 광고를 거절하겠다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다 보니까 영화사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영화가 많으니까 어차피 그랬던 게 아닌가 싶어요. 네. 현재 제작사가 롯데시네마를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를 한 상태라고 합니다. 네, 그 롯데시네마가 이제 상영관 배정에 있어서 이제 부당한 점이 가장 많아서 단독으로 제소를 했었고, 영화진흥위원회에서도 이제 영화관 그 배정에 대해서 권고하고 더 확대하라는 이런 공문을 보내기도 하고, 이런 걸 받아들였는지 롯데시네마가 이제 3월 1일부로 전국에 28곳을 더 확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 또 하나의 약속이 전체적으로 전국에 한 120여 곳이 되긴 했는데, 롯데시네마 그래도 조금이지만 그래도 다행인 것 같아요. 처음보다는 많이 네. 늘어났다고. 그렇죠. 처음 개봉 당일에는 7곳이었어요. 참 아무도 외압이 없다라는데 개봉관 찾기가 이렇게 힘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참 거대 기업의 힘의 논리에 좋은 영화들이 묻히는 일이 더 이상 없어야 할 텐데요. 대중의 입소문을 타고라도 이러한 영화의 좋은 이야기라든지 또 제작진의 이런 따뜻한 비하인드 스토리도 많이 회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전기차의 글로벌 시장 성장률이 111%를 기록을 했는데요. 올해 제주도가 전기차 때문에 핫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500대 전기차를 도민에 보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게다가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제주 컨벤션 센터에서 세계 최초로 제1회 국제 전기자동차 엑스포가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최근 전기차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고, 뭐 올해부터는 지자체 보조금이라든지 정부 보조금을 합쳐서 2천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 소비자가 부담이 좀 덜하지 않을까라는 말들이 많고 아무래도 있죠. 가격 문제가 해소가 되면은 큰 문제가 해소가 되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자 구체적으로 전기차의 출시 계획들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기아에서 소울 EV가 다음 달 출시가 확정이 됐고요. 또 4월에 BMW i3도 가세를 하면서 뭐 국내외 할 것 없이 전기차 시장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니까 이제 BMW 같은 경우는 국내 최대 유통업체인 이마트랑 이제 손을 잡고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뭐 충전소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사업까지 진행하고 있는 거 보니까 가장 적극적으로 뛰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되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가 첫 전기차 세계 엑스포를 여는 만큼 그 취지는 탄소가 없는 섬을 만들겠다라는 취지에서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요. 2030년까지 도내에 37만여 대의 차량을 전기차로 보급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국내외 전기차를 만드는 업체들이 그 제주도 시장을 공략하고 집중하고 있는데요. 네. 보니까 이제 제주도는 섬이라는 특성도 가지고 있고 또 제주도 지자체 자체가 열의를 갖고 되게 열심히 한다 그래요. 네, 그러네요. 기대가 되는데요. 그렇지만 국내 브랜드가 수입 브랜드에 비해서 전기차 시장에 뛰어든 시기가 다소 늦은 감이 있죠. BMW 같은 경우는 전기차를 생산할 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기차만을 위한 플랫폼에서 진행을 한다 그래요. 맞아요. 근데 국내 같은 경우는 기존 차에서 그 변형된 플랫폼을 살짝 해갖고 이제 전기차를 떼어내고, 만드는 그런 식이다 그러니까. 보니까 제대로 된 그 이제 전문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많고, 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충전소가 많이 없다 보니까 그거 인프라를 확충하는 게 가장 중요한 두 문제로 거론되고 있죠. 자, 이런 문제도 뭐 서서히 해결이 되겠죠. 네. 가격 면이나 또 충전소에서 해결이 시동의 기미를 보이고 있는 거 보니까 정말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머지않아 상용화도 멀지 않았다고 그렇죠. 이왕이면 조심스럽게 긍정적으로 보는 게 좋겠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인데요. 아직까지 꽃샘추위 때문에 조금 추운 감이 있습니다. 감기 조심하셔야 될 텐데 감기 걸리셨나요 혹시? 네, 저도 감기 걸려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다음에는 조금 더 좋은 컨디션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의도 25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